가치투자 철학 제6장 가치투자 안전마진의 중요성. 가치투자는 현재의 기업 내재 가치보다 현저하게 할인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그 가치가 실현될 때까지 보유하는 투자 원칙이다. 할인이라는 요소가 투자 과정의 핵심이다. 가치투자자의 언어로 다시 말하자면 1달러를 50센트에 사는 투자를 말한다. 가치투자는 기업의 가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가치에 비해 충분한 할인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의 결합체이다. 매수 가능한 바이세일은 다양하고 하나의 주식 가치와 가격의 차이는 아주 적거나 아주 클 수도 있다. 때때로 가치 투자자는 수많은 투자 대상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도 충분히 매력적인 단 하나의 주식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치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불구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할인에 대한 철저한 추구야말로 가치 투자를 위험회피 접근법이 되도록 만들어준다. 가치 투자자에게 어려운 점은 요구되는 투자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가치 투자자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기존의 관습에 도전하며 유행하는 투자 분위기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치 투자자는 시장의 오버슈팅이 길어지는 기간 동안 다른 투자자들이나 시장 전체에 대비해서 낮아 보이거나 심지어는 끔찍해 보이는 성과를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치 투자는 장기적으로 너무나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가치 투자자들 중에 가치 투자 철학을 버린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내가 노리는 공만치기. 워런 버핏은 가치 투자자의 투자 원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야구에 비유하곤 한다. 장기적인 가치 투자자는 볼이나 스트라이크 콜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이들이 스윙할 법도 한 수십 개, 수백 개의 공을 흘려보내는 타자라고 말한다. 가치 투자자는 스윙하거나 흘려보내는 모든 공으로부터 배우는 게임의 학생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들은 오직 자신의 투자 결정에 의해서만 행동한다. 이들은 무한한 인내심을 가지고 노리고 있던 공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바로 저평가된 가치 투자 기회를 말이다. 가치 투자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거나 과도하게 위험해 보이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따라서 극소수 가치 투자자들만이 기술주를 보유하려고 한다. 또 가치 투자자들은 분석 불가능한 자산과 부채를 지닌 상업은행과 손해보험회사도 꺼려한다.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가치 투자자들과 달리 항상 주식을 가득 담아야 한다고 강요받는다. 그들은 주심이 볼과 스트라이크를 쉴 새 없이 외쳐대고 대부분 스트라이크를 부른다고 생각해서 거의 모든 공에 손을 대기 때문에 성관이 나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도 아마추어 야구 선수들처럼 좋은 공과 나쁜 공을 구별하지 못한다. 비판의식이 결여된 개인 투자자와 압박받는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자신들과 같은 빈도로 방망이를 휘두르는 데서 위안을 찾는다. 가치 투자자들이 찾아야만 할 공은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공이 아니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코스로 날아오는 공이다. 성급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 않을 때 최고의 성과를 나타낸다. 투자자가 공을 치기 위해 어깨 뒤로 백스윙을 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 고평가된 시장에서는 가장 싼 증권도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위험 수준에서 15%의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다면 10% 수익률을 제시하는 투자 결정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투자 대상은 기업 가치로부터 할인해 매수하여야만 한다. 이것은 상당한 절대적인 가치를 뜻한다. 하지만 절대적인 가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 상황에서 여러 개의 가능한 가치 가운데 절대적인 가치가 가장 큰 것을 선택해야만 한다. 기업 가치의 절반에 거래되는 주식은 매력적일 수 있다. 하지만 25% 수준에서 거래되는 다른 주식이 더 나은 박앤세일 투자 기회일 수 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모두 만족시키는 투자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치 투자는 어려운 일이다.
가치 투자자들은 현재 포트폴리오와 새로운 가능성 있는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가장 저평가된 투자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겼을 때 비록 현재 포트폴리오를 손실을 보고 매도해야만 할지라도 현재의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즉 어떤 투자 대상도 다른 투자안이 나타났을 때 신성 불가침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때로는 가치 투자자에게 연속적으로 수십 개의 좋은 공이 들어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패닉에 빠진 시장에서는 수많은 저평가된 주식들이 생겨나고 저평가의 정도도 커져 갈 것이다. 화랑장에서는 저평가된 주식의 수는 줄고 저평가된 정도도 작아질 것이다.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넘쳐나 보일 때에도 가치 투자자들은 가장 매력적인 투자 기회와 모든 투자 기회들을 신중하고 깊이 있게 비교해서 채로 걸러내어 감별해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거의 없을 때에는 밸류에이션 과정의 완결성을 유지시키고 매수 가격을 제한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자신만의 중요한 투자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투자자는 나쁜 볼에 매번 손대는 것을 피해야만 한다. 밸류에이션의 복잡성과 가변성. 특정 투자안에 대한 모든 정보가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다. 질문이 답을 얻지 못한 채로 남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질문들은 질문조차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현황이 어떻게든 완전히 이해되어 있더라도 대부분의 투자안들은 정확하게 예측되지 않는 결과에 달려있다. 비록 투자안에 대해 모든 것이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사업의 가치가 벽돌에 명확히 새겨져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사업의 가치가 항상 일정하여 예측 가능하게 움직인다면 투자는 정말 단순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가치가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할인해서 매수했다고 할 수 있는가? 진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업가치 변동성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신용사이클이라 불리는 자금, 신용시장의 축소와 확장의 순환이 기업이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비용과 기간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도 있다. 또한 이것은 매수자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의 배수에 영향을 미친다. 간단히 말해서 매수자들은 레버리지가 없는 거래에 비해 낮은 이자율로 상환 청구권이 없는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면 더 높은 멀티플을 지불할 것이다. 낮은 이자율을 이용해 자금을 빌리게 자금 동원에 거침이 없어진다.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의 향방도 기업 가치 변동을 일으킨다. 가치 투자는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잘 맞는다고 한다. 4년 자원이나 부동산 같은 형태의 1달러짜리 자산을 50센트에 매수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진행됨에 따라 오늘 산 50센트 투자 대상이 1달러보다 훨씬 높은 가치로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환경하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면에서 부주의해진다.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한 투자자 기준은 완화되어 1달러 자산을 50센트 아닌 7센트나 80센트, 심지어 1.1달러에 사는 것조차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증권 가격을 올리게 되면 이러한 해이함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 이후 인플레이션 하락은 증권 가격의 하락을 초래한다. 디플레이션 환경하에서는 자산은 가치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1달러짜리 자산을 50센트에 사는 것도 자산 가치의 하락 시에는 바게세일이 아닐 수 있다. 역사적으로 투자자들은 주요한 숨겨진 자산을 가진 기업들에게서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찾고자 했다. 이를테면 과잉 적립된 연금펀드, 시장가치 이하로 대차절표에 기록된 부동산, 매각 시에 큰 차익을 가져다 수 있는 수익성 높은 자회사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기업과 자산의 가치가 광범위하게 하락하는 한가운데서 숨겨진 자산은 가치가 하락하고 때로는 숨겨진 부채로 돌변할 수도 있다.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연금펀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이전에 저평가된 연금계획이 고평가된 계획으로 바뀔 수 있다. 역사적 원가로 대차절표에 기록된 부동산도 더 이상 저평가된 것이 아닐 수 있다. 한때 빛나는 보석으로 보였던 고평가된 자회사들도 광채를 잃어버린다. 기업가치 계속되는 하락 가능성은 가치 투자에 있어 심장의 비수가 날아드는 꼴이다. 이것은 다른 투자 방법을 사용하는 이들에게도 큰 웃음을 주는 일은 아니다. 가치 투자자들은 가치를 측정하는 원칙과 할인해서 사는 것에
큰 신념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면 얼마만큼의 할인이 충분한 것일까? 가치 투자자들은 기업 가치의 하락 가능성을 두려워해야만 하는가? 물론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효과적인 세 가지 대응책이 있다. 먼저 투자자들은 가치가 언제 오르거나 내릴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시에 항상 보수적으로 최악의 경우에서 청산가치에 대한 비중을 다른 방식으로 얻은 것만큼 의미있게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 디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를 집행할 때나 기존의 포지션을 유지하고자 할 때보다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된다. 이것은 평균적인 성과하는 투자자들도 평소보다 더 많은 공을 그냥 흘려보내야 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자산 디플레이션 전망하에서는 투자 기간 설정과 기초자산 가치의 실현을 위한 촉매 존재 여부의 중요성이 한층 커진다. 디플레이션 환경 하에서 기초자산의 가치가 언제 어떻게 실현될지 알 수 없다면 투자 근처에 얼씬거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주주 이익을 위한 기초자산 가치의 실현이 단계 빠르게 진행된다면 장기적으로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안전마진의 중요성. 벤저민 그레이엄은 현재 1달러 가치가 있는 자산이나 기업이 가까운 장래에 76센트나 1.25달러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알았다. 그는 또한 오늘의 가치를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반파했다. 그래서 그레이엄은 1달러 가치의 자산에 1달러를 지불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레이엄은 기초자산 가치에서 상당한 할인을 한 매수에만 관심이 있었다. 할인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는 손실을 경험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 할인이 곧 안전마진이다. 투자는 과학적인 만큼 예술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안전마진이 필요하다. 안전마진은 기초자산 가치로부터 충분한 할인을 한 가격에서 매수를 통해 확보되는데 이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여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인간의 실수, 불행, 극심한 변동성을 극복하게 해준다. 그레이엄에 따르면 안전마진의 폭은 항상 지불한 가격에 좌우된다. 어떤 증권에 있어서도 어떤 가격에서는 안전마진이 크고 좀 더 높은 가격에서는 안전마진이 작아지며 보다 높은 특정한 가격에 이르면 안전마진은 없어진다. 버핏은 안전마진의 개념을 참을성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다리를 세울 때 3만 파운드 트럭이 지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당신은 1만 파운드 트럭으로만 다리를 건넨다. 똑같은 원리가 투자에도 적용된다. 다리가 무너질 수 있을 정도의 무게로 건너려는 욕심을 버리고 안전을 위해 여유를 두고 걷는다는 의미. 투자자에게 필요한 안전마진은 얼마인가? 정답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얼마만한 불행을 건질 수 있는가? 기업 가치의 변동성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 실수에 대한 허용은 어느 정도인가? 등 손실을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신의 보유 포지션에 대한 안전마진을 검토하지 않는다. 주식을 거래되는 종이조각으로 여기면서 항상 가득 담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도 안전마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의 방향과 유행을 쫓는 욕심쟁이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다. 월가에서 상장시킨 신규 발행 주식이나 금융시장의 혁신 상품들을 구매하는 소위 마진 거래자들이 경험하는 것은 위험 마진일 뿐이다. 가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적정한 안전마진에 대한 계속되는 논쟁이 있다. 버핏을 포함해 크게 성공을 거둔 투자자들은 점점 더 방송권이나 음료 제조법처럼 유지하는 데 투자 비용이 필요하지 않지만 가치가 증가되는 역사를 지닌 무형자산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다. 사실상 이렇게 벌어들이는 모든 현금 흐름은 잉여 현금 흐름이다. 내가 무형자산에 대해 지적하는 문제점은 이것이 안전마진이 조금밖에 없거나 거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닥터페퍼 세븐업사의 대부분의 가치는 독특한 향을 내는 탄산음료를 만드는 제조 공식이다. 이것이 회사로 하여금 유용장부 가치보다 높은 멀티플을 받게 만든다. 대조적으로 유형자산은 보다 정밀하게 가치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손실로부터 더 많이 보호해줄 수 있다. 보통 유형자산은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안전마진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소매 점포들의 수익성이 없어진다면 재구품들은 청산될 수 있고 매출 채권은 회수되며 리스자산은 상환되고 부동산은 팔릴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닥터페퍼 맛의 실증을 느끼게 되면 유형자산이 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한 의미 있는 안전판이 될 수 없다. 어떻게 투자자들이 안전마진 확보를 장담할 수 있을까? 항상 기업가치에서 충분하게 할인해서 매수하고 무형자산보다 유형자산에 더 초점을 맞추면 가능하다.
이것이 가치 있는 무형자산을 가진 기업에 대한 훌륭한 투자 기회를 부인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현재의 포지션을 더 나은 박앤세인 포지션으로 교체함으로써도 달성할 수 있다. 기초자산의 가치가 시장 가격으로 실현되면 매도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생길 때까지 현금을 보유하는 것으로도 달성 가능하다. 투자자들은 현재의 포지션이 저평가되었는지 아닌지에 관심을 두는 만큼 왜 저평가되어 있는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왜 투자 결정을 했었는지 아는 것과 더 이상 그것이 적용되지 않아 언제 팔아야 할지를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 기초자산의 가치를 빠르게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총매를 가진 투자인지 살펴보라. 회사의 지분을 가진 훌륭한 경영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더 선호하라. 마지막으로 포지션을 분산시키고 해지가 재무적으로 매력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라. 해지, 가격 변동이나 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행하는 거래로 위험 회피 또는 위험 분산이라고도 한다. 가치 투자는 하락장에서 빛난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강시장이면 밀물이 모든 배들을 밀어 올리는 것과 같다. 수익성 있는 투자란 쉽게 발견되고 실수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고 높은 리스크는 보상받고 돌이켜보면 합리적인 투자였던 것처럼 보인다. 썰물이 빠져나가기 전에는 누가 벌려벗고 수행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옛말처럼 말이다. 시장의 하락이야말로 투자 철학에 대한 진정한 시험 무대이다. 강사장에서 높은 수익을 내는 주식은 대체로 투자자들이 가장 높은 기대를 하는 주식이다. 기대가 현실화되지 못하면 전형적으로 안전마진이 없는 이 같은 주식은 폭락할 수 있다. 이 범주 주식들은 종종 지뢰 주식이라고 불리는데 한 사람의 투자 성과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치 투자자들에 의해 보유되는 주식들은 이러한 높은 기대에 의해 폭등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이 주식들은 대개 기대가 거의 없거나 시장에서 무시되곤 한다. 늘 회자되듯이 침체된 시장에서 일부 주식들은 너무나 소외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외면할 수가 없다. 어떤 주식들은 순유동자산 이하에 팔리고 또 다른 몇몇 주식들은 주단 순현금 이하로 거래된다. 많은 주식들이 비정상적으로 현재의 이익과 현금 흐름에 대해 낮은 멀티플에서 거래되고 장부 가치로부터 현저하게 할인되어 거래된다. 가치 투자의 명백한 특징은 전체적인 시장 하락기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올린다는 점이다. 주식시장이 기업 가치를 주가에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때 투자자의 안전마진은 커진다. 주식과 채권 가격이 부진한 실적이 계속될 것을 예상하면 이러한 안 좋은 펀더멘털을 증권 가격이 선반영하여 가격이 더 떨어질 여지는 줄어든다. 더군다나 이들 증권은 인식의 변화로부터 생겨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것처럼 가격이 매겨진다. 투자자들이 악재보다 호재에 다시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높은 증권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펀더멘털이 개선되면 투자자들은 낮은 실적과 그에 따라 적용되는 높은 멀티플 모두에서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수년간 버려졌던 주식이 기관 투자자들의 선호 주식으로 변모했다. 약간의 영업 실적 개선이 주가의 놀라운 상승에 기여하긴 했지만 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투자자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멀티플의 상승이었다. 높아진 멀티플은 기업의 펀더멘털 개선보다는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가치 투자는 효율적 시장 가설의 오류에 기초한다. 투자자들은 가치 투자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왜 성공적인 투자 철학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가치 투자가 성공적인 핵심적 이유는 주식시장에서 반복되는 가격 상정 오류 덕분이다. 즉, 가치 투자는 효율적 시장 가설의 명제가 자주 틀린다는 것을 증명한다. 한편 나는 주식의 고평가나 저평가 구간이 반드시 존재하며 이것이 가치 투자자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리라 믿는다. 반면에 어느 미래의 시점에서 모든 증권들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가격이 매겨진다면 가치 투자자들은 깡통을 살지 모른다. 따라서 금융시장이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원칙에 기반한 분석을 적용하는 투자자들이 매수와 매도 가격 각각이 비효율적으로 매겨진 것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우수한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특수하게 기초자산 가치와 현격이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을 찾아내는 투자자들은 평균 이하의 리스크 수준에서 평균 이상의 수익을 자주 얻어낼 수 있다. 대형주 주가는 소형주나 투기 등급 채권 또는 덜 유명한 투자함보다 효율적인 경향을 보인다.
IBM을 추적하는 수백 명의 투자 분석가들이 있는 반면에 수천 개의 소형주와 이름 없는 정크본드를 커버하는 분석가는 거의 없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S&P 100에 속해 있지 않는 증권에서 비효율적인 가격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장래에 종종 현재의 가격이 잘못 매겨진 주식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가? 나는 그렇다고 믿는다.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의 고매함은 금융시장이 운영되는 현실에 비춰보면 이상한 것이다. 버핏은 그레엄 도드 마을의 위대한 투자자들이란 글은 벤저민 그레엄의 제자인 9명의 가치 투자자들이 어떻게 다양하고 독립적인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장기간 우수한 투자 성공을 거두었니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버핏은 이 투자자들이 연속적인 동전 던지기 게임을 정확히 예측한 것처럼 특이한 성과일 가능성을 고려한다. 아니면 그 글에서 논의된 투자자들이 그레엄의 투자 전략을 반박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받은 이들에 대한 한 편향된 샘플링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많은 가치 투자자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기초 자산 가치로부터 할인된 주식을 매수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수많은 독립적인 선곡은 효율적 시장 가설과 일치하지 않는다.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버핏에 의해 수년 전에 밝혀진 공통된 철학을 공유하지만 포트폴리오는 거의 겹치지 않은 투자자들이 모두 다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겠는가. 내가 알기로 버핏의 주장은 효율적 시장 가설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 그들은 현실에서 이미 거부당한 이론을 계속 붙들고 있는 듯하다. 주가는 왜 기업 가치로부터 멀어지며 금융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가? 수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거의 명확한 사실은 증권 가격은 단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은 특정 시점에서 주식 가치와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다. 또한 수많은 매수자 매도자들은 기업 가치가 아니라 생각에 따라 행동하고 가치 투자자들과는 매우 다른 가격에 매수나 매도를 하고자 한다. 만약 하나의 주식이 주요한 시장 지수에 포함되어 있다면 기업 가치의 고평가와 상관없이 매수하고자 하는 인덱스 펀드로부터 수요가 존재한다. 유사하게 하나의 주식이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기술적 분석가들이 매력적으로 여길 것이다. 즉 기업 가치는 그들의 계산의 일부분이 아닌 것이다. 하나의 기업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다면 가치 투자자들이 지불한 것보다 훨씬 높은 성장 멀티플을 적용받아 거래될 것이다. 반대로 한 기업이 실망스러운 최근 실적을 발표하면 이익에만 과도하게 초점을 둔 투자자들이 주식을 던져버릴 것이고 주가는 기초자산 가치보다 현격하게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가격에 상응하는 기초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해 마진콜을 당한 투자자는 현재 시장 가격으로 주식을 팔도록 강요받는다. 투자행위 제한을 받는 기관 투자자들이 때때로 주식 가격을 기업 가치로부터 멀리 떨어뜨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분사로 인해 주식가격이 낮아진 소형주에 집중되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는 공급과 수요의 일시적인 불균형을 일으켜 주식가격을 저평가되게 한다. 한 회사가 기대되는 배당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배당을 주는 주식만 보유하도록 제한이 걸린 기관들은 주식을 줄일 것이다. 오직 투자 등급 채권만 보유할 수 있는 채권펀드들은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BBB 이하의 신용 등급으로 강등된 보유채권을 내다 팔아야 한다. 연말 세금 문제에 따른 매도와 분기별 윈도우 드레싱도 시장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따라서 가치에 대한 고려는 다른 요소들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된다. 벤저민 그레엄과 데이비드 도드는 주식가격 산정 오류를 이렇게 설명한다. 시장은 각각의 발행증권의 가치를 개별적인 품질에 맞게 정확하고 공평한 메커니즘으로 기록하는 체중계가 아니다. 시장은 무수한 개인들이 부분적으로는 이성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기록을 선택하는 투표기기다. 가치 투자의 핵심 신조는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주식 가격에 반영되거나 주주들에 의해 실현되는 일방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래의 주식 가격이 기업 가치와 똑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증권들은 항상 기초자산 가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다른 것들은 가까워지며 또 다른 증권은 만기 내에서 고평가되기도 저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기대는 증권의 가격이 기초자산 가치를 향해 움직인다. 물론 증권이 기초자산 가치를 완전히 무시해서 가격을 매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증권의 가격을 기초자산 가치로부터 분리시키는 대부분의 요인들은 일시적이다. 게다가 증권 가격을 기초자산 가치와 일치시키려는 많은 요인들도 존재한다.
신주 발행이나 자사주 취득, 분사, 자본 재조정, 청산이나 사업 매각 등이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좁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적대적 인수나 의결권 분쟁과 같은 외부적 요인들도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정정하는 촉매로 작용할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 가치 투자는 증권 가격과 기초자산 가치 사이에서 일어나는 큰 규모 아비트리지다. 아비트리는 시장 간 가격 차이를 좁히는 수단이다. 아비트리지 19세기 투기적인 주식 매매에서 사용된 방법으로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으로 매각함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아비트리지와 달리 가치 투자는 무위험이 아니다. 이익은 즉시 발생하지도 않고 확정되지도 않는다. 계속 기업의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아비트리지 이익을 실현시키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주어진 사례의 어려움 정도는 가격과 가치의 괴리도, 경영진에 확립된 경영 반침, 주요 주들의 지배 구조와 태도, 기업 인수 활동을 위한 신용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다. 가치 사기꾼을 조심하라. 가치 투자는 투자 사업에서 가장 남용되고 상반되게 적용되는 용어다. 전략의 넓은 범위가 가치 투자의 사명을 가명으로 만들어버린다. 대부분은 그램액에서 본질적으로 생겨난 가치 투자 철학과 거의 또는 전혀 상관이 없다. 가치 라벨의 오용은 1980년대 중반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뮤주얼 시리즈 펀드의 마이클 프라이스와 맥스 하인의 세코야 펀드의 빌 루엔, 리처드 커니프 등과 같은 진정한 가치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 성과가 널리 알려지면서 더욱 심해졌다. 이들의 성과는 운용할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전략을 자주 바꾸는 많은 가치 사기꾼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투자 까멜로인 가치 사기꾼들은 가치 접근법의 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훈련된 장인들인 진정한 가치 투자가 아니다. 이들은 가치 투자 보수적 지침을 위반하고 과다한 밸류에이션을 하며 증권가격을 높게 지불하고 그들의 고객을 위한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허풍쟁이들이다. 이런 투자자들은 그들의 비도덕성에도 불구하고 상승장에서는 괜찮은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다. 1980년대 후반에 가치 사기꾼들은 인지도를 얻어가며 높고 환상적인 이익을 얻었다. 이들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사모펀드에 의해 과대평가된 시장 가치 혜택을 입었다. 1990년에 밸류에이션이 과거 수준으로 돌아왔을 때 대부분의 가치 사기꾼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어떤 면에서 가치는 아름다움처럼 보는 이의 눈 속에 있다. 사실상 어떤 증권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박앤세일 되어 보일 수 있다. 주식의 고평가가 장기간 지속되고 가치가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을 때 단기적으로 너무 낙관적인 투자가 틀렸다고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사실상 어떤 증권의 매수자라도 특정 시기에 가치 투자를 평가절하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1980년대 후반에 많은 진정한 가치 투자자들이 외면을 받았다. 가치가 완전히 반영되었거나 고평가된 증권시장에 참여하기를 거절함으로써 일석으로 대부분의 가치 사기꾼들이 얻은 성과보다 낮은 성과를 보였다. 대부분의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1990년에 조명된 과도한 조심성과 도덕성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많은 가치 사기꾼들이 그들의 망토를 벗어놓지 않고 있다. 재무 관련 잡지의 많은 글에서 1990년에 가치 투자라고 불리던 이들의 저조한 실적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제일 낮은 성과를 거둔 이들의 목록에서는 가치 사기꾼들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결론, 가치 투자는 이해하기 쉽지만 적용하기는 어렵다. 가치 투자자들은 매력적인 기회를 발견하거나 기초자산 가치를 알아내기 위해 복잡한 컴퓨터 모델을 만들고 적용하는 비사간 분석의 천재들이 아니다. 정작 어려운 부분은 원칙을 지키고 인내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무의미하게 날아오는 많은 공을 피하고 내가 노리는 공을 기다리는 인내심을 키우고 언제 공을 쳐야 하는지를 알아내는 훈련을 해야 한다.